여러분 성남에 대해서 여러분 이 성남 아니 대한민국에 많고 많은 동네 중에서 왜 그렇게 성남이 문제냐 라는 걸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요 여러분 그 일명 성남 운동권 관련된 얘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지금 몇 분 들어오셨죠? 340분 들어오셨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성남 운동권 얘기를 왜 해야 되냐면 여러분 그 전대협 간부 출신도 별로 없어요. 성남 운동권에는. 그 이유가 간단한 게요. 거기 그 일명 용성 총련이라는 데가 용인 성남 총학생회 연합회 그래서 용성 총련이거든요. 거기 1기 의장이 김태년 국회의원인데 경희대 수원 캠퍼스 그리고 안산 중앙대 그리고 이제 외대 용인 그리고 한신대학교 뭐 각각을 대표하는 뭐 윤미향부터 시작해서 쭉쭉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다 용성 총련 출신입니다. 거기에 이제 보스 이석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는 스토리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 학생 운동하다가 다들 취직하고 뭐 대기업 갔다 뭐 이런 얘기 들으시죠? 80년대 90년대 초반만 해도 여러분 대학들의 추천장이 대기업들의 추천장이 막 널려서 취직하는데 별 문제 없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박세현님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이건 여러분 어디까지나 운동권 보스 출신들 뭐 명문대 보스 그래도 학생회장 하고 이랬던 놈들이 쓸모있지 않겠어 뭐 이러면서 뭐 선동열 방어율 학점이 나와도 취직을 하던 그런 건 이제 명문대 출신들 운동권도 명문대 출신들 얘기고 지방대 그 당시에 여러분 또 지방대는 요즘 지방대하고 좀 다릅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 그때 80년대 입결이라고 하죠. 그 이제 커트라인 이런 거 얘기할 때 그 당시 또 이게 많이 좀 차이가 나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운동권들이 그 운동권들 거기 이제 용성 총련들은 거기서 이제 모여 살아요. 모여 사는 이런 집단 거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단 거주라고 이제 주로 이제 많이 한 게 이제 윤미향 씨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외판원 그것도 시세이도라고 하죠. 일본 화장품 시세이도 외판원 이런 거였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우리 그 서로 상호 부조하면서 할 수 있는 그 보험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자동차 이런 외판원들을 하면서 서로 그걸 끌어주고 이렇게 땡겨주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제 주로 이제 동네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거기 수진동, 상대원동 이런 상대원동을 메인으로 해서 그 근처 중원구, 뭐 수진구 뭐 이렇게 되는 성남의 행정단위들 건데 거기가 원래 그 광주 대단지 사태가 벌어졌던 곳. 그때 광주 대단지 사태 벌어졌던 곳에서 이제 서울의 도시 빈민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고 거기가 이제 시위의 결과 거기 나라에서 분양을 주죠. 그래서 지금도 가면 이렇게 다세주택들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이렇게 쭉 깔려 있는 그 성남시 일대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집단 거주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면 뭐예요?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도 나오는 게 거기 이제 상대운동 배경이고 거기서 이제 나고 자란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대통령 후보였죠. 이재명 대통령이라 큰일 날 얘기한다. 이재명 대표 그런 이재명 대표가 또 거기서 이제 나고 자란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거기 이제 제가 여기 하는데 그 운동권들 있잖아요. 그 용성 총련 운동권은 여러분 노동운동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지 않아요. 인천연합이나 이쪽은 또 인천연합 이쪽 그 서울 서쪽에 이쪽 인천연합이나 요런 데는 거기에 이제 공장도 있고 모두에서 이제 노동운동 중심이고 이랬는데 여긴 그 빈민운동, 철거민운동 이런 거를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쵸?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게 이제 재정구 선생이 여러분 시흥에 이제 보금자리 마을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금자리 주택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게 이제 임대주택법이나 이런 거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 거를 그게 이제 재정구 의원이거든요. 재정구 의원 여러분 아시나요? 재정구 의원이 이제 빈민의 아버지 뭐 이렇게 불렸고 운동권의 한 축을 담당했었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한나라당으로 그때 왔었고, 이제 보수당으로 간다고 막 뭐라고 했었지만, 김대중하고는 정치 못해, 뭐 이런 거였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2000년이 되기 전에 이제 폐암으로 담배를 하루에 3갑씩 피셨다는데, 그러게 이제 돌아가시고 했었는데, 그분이 우리나라의 임대주택과 빈민운동의 대부, 뭐 이랬죠. 저도 그때 재정우 선생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프로토타입, 같이 모여 살면은 그런 프로토타입을 용성 청년들도 이제 따라하죠. 따라해서 이제 성남에서 같이 이렇게 모여 사는데, 근데 이제 철거민 운동과 빈민 운동이 여러분 변질되어 간 게 이제 90년대입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이게 90년대부터 이게 변질이 되는데, 왜냐면은 개발이 80년대 이제 진짜 이거 용역 깡패 동원해서 철거하고, 상계동 진짜 유명했죠. 이렇게 돌 던져가지고 사람들 머리 깨트리고 투석전 벌어지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개발을 하면 깡패들 동원하고, 그 다음에 그 철거민들을 내쫓는 그런 게 이제, 그런 철거 작업이 기본이었고, 거기서 나 못 살겠다, 뭐 나 죽여라 이런 거 벌어지고 뭐 난리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랬었던 게 이제 90년대 넘어가면서 이게 좀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이제 보상책, 거기서 이제 세입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보상책도 나오면서, 이제 주거권에 대한 개념이 나오면서, 이게 철거민 단체들이 어떻게 가냐면 그 개발 사업의 떴다방 형식이 돼요. 철거 현장,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하고 연대 조직보다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철거 현장에 가서 내가 얼마 돈 받아줄 테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변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 사업이 철거민 단체들이를 치우지 않으면 부동산 개발 사업을 못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2000년대 초반에 노무현 정부 즈음에 이제 그때 이제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이제 말지에서, 그러니까 진보죠. 말지에서 이제 철거 단체들의 문제점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그거를 2002년 노무현 정부 출범하고 시절인데, 여기서 이제 그 월간 말지 사무실을 막 때려 부시는, 니네 이게 지금 진보운동, 계속 진보운동에서 거의 퇴출되다시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는 이권에 개입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이권에 개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이제 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전철연이나 이런 철거민들을 치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이 전철연하고 그 개발업자한테 돈 받았고 뭐 하면서 이렇게 전철연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그 디벨로퍼들 있죠. 그러니까 개발 변호사들로 민변 변호사들이 맹활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게 지금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할 때마다 장애인 단체, 그리고 철거민 단체, 그리고 빈민 단체들이 와서 난장을 펴요. 자기 본인이 해당 사항이 없어도 난장을 피는데, 거기서 여러분 장애인들이 이렇게 막 난리를 치고 있으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삥값 줘야 돼요. 삥값 줘야 되고, 그 삥값을 줘서 치워야 됩니다. 아마 이제 제일 끔찍한 게 이제 문둥병 환자라고 하는 게 그걸 뭐라고 하죠? 한센병이죠. 한센병 환자들까지 동원해가지고 난리를 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이제 대한민국이 여러분 90년대, 2000년대까지만 해도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미개했던 나라라니까. 그게 이제 그런 식의 것들,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도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 주변에서 나왔었던 것 중에서 이제 그거요. 어린이회관 쟁탈전, 뭐 이런 거 나올 때도 그때 이제 한센인들 동원되고 이런 일이 나오죠. 한센병 환자들까지 동원되는 그런 식의 것들이 계속 벌어졌었던 게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중반까지 이렇게 동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되게 웃긴 게, 이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니까 그런 도시빈민 단체들이나 뭐 장애인 단체들이나 기타 등등이 여러분 진짜 인권운동을 했었다? 저는 갸우뚱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변 변호사들이 진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인권 변호사의 탈을 쓰고 있는 민변 변호사들과 장애인 단체들 그리고 빈민 단체들이 어떻게 여러분 콜라보레이션을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래놓고서 결국은 뭐냐면 토지 보호 그 개발 브로커가 됩니다. 개발 브로커가 되는
되게 그런 민변 변호사들이 이제 탄생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 나중에 가면 여러분 맨 처음에는 건물주가 돈 있는 물주나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물주가 누가 되냐면 물주가 성난 깡패들이 돼요. 그러니까 물주가 성난 깡패들이 되면서 그러니까 개발 브로커, 민변 변호사들 그리고 깡패들 이렇게 어울리는 이 대한민국의 이 콜라보레이션이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명문대들이 여러분 다 명문대 출신들 중에서 고시 붙은 변호사들 그리고 그들이 주로 업종을 하는 게 개발 사업이고 그 개발 사업을 하다 보니 빈민단체들하고 끼게 되고 그 빈민단체들을 보니까 운동권의 주력이 운동권에 붙여지지도 않던 저기 경기 동부 이쪽 운동권 이쪽 빈민운동 하던 이쪽 운동권들을 동원을 하고 거기서 같이 성남깡패들이 얽히기 시작한다. 이게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남깡패와 경기 동부와 그리고 그 명문대 변호사들이 어떤 먹거리로 여러분 뭉쳤는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뭉친 이들이 했었던 또 하나가 뭐냐면 부동산 개발 사업과 무자본 M&A 시장에 이 깡패 주사파 변호사들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이 판을 치는 거다. 이게 좌파의 하나의 그래서 여러분 이들의 비즈니스 두 개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무자본 M&A 시장과 이 부동산 개발 사업에 왜 이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고 같이 등장하는지 여러분 이게 그림이 지금 보이실 겁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깡패 변호하고 부동산 개발하고 여러분 그 되게 유명한 부인이 유명한 정치인인 그런 분 계세요. 이렇게 그 깡패들 그리고 경기 동부 이런 사람들 동원하면서 그 M&A 판과 부동산 개발판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 유명한 여성 진보 정치인의 남편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경기 동부 정치 세력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전대협대 인정 못 받고 지방 대학이라고 인정 못 받고 기타 등등 하고 외곽에서 그 북한에 대한 애국심 하나 가지고 똘똘 뭉쳐서 살고 세상을 뒤집어 엎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공부 좀 못하면은 고시 붙기 어렵잖아요. 고시 붙고 그랬던 사람들 부동산 개발업을 하고 뭐하고 했었던 사람들을 인권 변호사의 탈을 쓰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콜라보레이션 빈민단체 장애인단체 그런 데와 이렇게 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인권 타이틀을 달고 대한민국의 각종 인권위원회 무슨 위원회 이런데 방통통신위원회 경찰위원회 인권위원회 이런 데서 다 한 자리씩 하고 있다. 이 출신들이 여러분 느낌이 오세요? 네.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에서 도대체 운동권과 깡패와 무자본 M&A와 부동산 개발 사업이 무슨 상관이야가 이게 이제 이해가 되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왜 참 제가 웃긴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왜 성균관대 카르텔이라고 부르면 안 되죠. 성균관대 출신들이 요번에 대장동에서도 자주 나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